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운다. 김영수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알람을 끈다. 50대 중반, 25년째 시내버스를 모는 평범한 기사.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된다. 침대 옆 탁자 위, 낡은 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시간을 새긴다. 영수는 몸을 일으켜 세운다. 어제와 똑같은 동작, 어제와 똑같은 피곤함.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엔 아내가 켜둔 작은 조명 하나가 희미하게 빛난다. 세면대 앞에 선 그는 거울을 본다. 주름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은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구나.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그는 오늘도 무사히 운행하기를 속으로 빈다. 부엌에선 아내 순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결혼 28년 차. 그녀는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난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감싼다. 오늘 날씨 쌀쌀하대. 내복 챙겨 입어. 순이의 목소리엔 늘 걱정이 묻어난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는다. 밥 한 공기, 김치찌개, 김구이, 계란말이. 25년간 변치 않은 아침 메뉴. 어제 지혜 전화 왔었어. 다음 주에 현서 데리고 온대. 지혜는 그들의 외동딸이다. 35, 이혼 후 6살 딸 현서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 영수는 밥을 한 숟가락 뜬다. 그래, 오랜만이네. 현서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대. 요즘 자기 전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다나 봐. 영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손녀 현서는 그의 삶에서 가장 밝은 빛이다. 짧은 식사를 마친 그는 일어서서 유니폼을 입는다. 남색 작업복, 왼쪽 가슴에 달린 이름표 김영수.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졸지 말고. 같은 인사, 같은 대답.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아침이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친다. 11월의 찬 기운. 영수는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한다. 그의 낡은 소나타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시동을 걸자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진다. 새벽 교통 정보.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채운다. 11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현재 서울 도심 기온은 영하 2도. 영수는 차를 몰아 집을 나선다. 익숙한 길. 25년간 수천 번 지나온 이 거리의 모든 신호등. 모든 모퉁이를 그는 외우고 있다. 차고지까지는 20분. 새벽 도로는 한산하다.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와 청소차.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다. 5시 10분. 차고지 도착. 넓은 주차장엔 이미 여러 대의 버스가 서 있다. 영수는 자신의 버스 3472번으로 향한다. 초록색 차체,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버스. 운전석에 올라 그는 시동을 건다. 엔진음이 낮게 울린다. 계기판 점검, 브레이크 확인, 백미러 조정. 25년간 몸에 밴 루틴. 5시 30분, 첫 차 출발 시간. 영수는 버스를 몰고 차고지를 빠져나간다. 이제 시작이다.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1시간 30분의 긴 운행. 첫 정류장은 차고지에서 5분 거리. 신천역 3번 출구. 영수는 버스를 정확히 정류장 앞에 세운다. 문을 연다. 첫 승객이 오른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등이 굽었고 걸음이 느리다. 영수는 기다린다. 할머니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 영수는 미소로 답하고 버스를 출발시킨다. 2번째 정류장 중앙시장 앞. 새벽시장 출근길 아주머니들이 탄다. 3번째 정류장 공단 입구.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하는 젊은 남자들. 버스는 점점 승객으로 채워진다. 영수는 핸들을 잡고 도로를 응시한다. 안전운전.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원칙이다. 오전 7시
출근 시간대. 버스는 10,000원이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핸들을 돌린다. 급정거 금지. 급출발 금지.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탄다. 학생, 직장인, 주부, 노인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이 버스에 오른다. 영수는 그들의 얼굴을 백미러로 본다. 피곤한 얼굴, 졸린 얼굴, 급한 얼굴. 도시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하다. 오전 9시. 첫 번째 휴식. 영수는 버스를 종점에 세우고 잠시 쉰다.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간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한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 점심 도시락 냉장고에 있어. 꼭 먹어. 영수는 짧게 답장을 보낸다. 알았어. 10분 후. 다시 운행 시작. 종점에서 출발점으로. 같은 길을 반대 방향으로. 버스 기사의 하루는 이렇게 반복된다. 오전 11시. 두 번째 휴식. 편의점에 들러 김밥을 산다. 참치김밥 하나. 간단한 점심.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하늘을 본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11월의 햇살이 따사롭다.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그는 좋다. 오후 1시. 다시 버스에 오른다. 오후 운행의 시작. 점심시간이라 승객이 적다. 영수는 여유롭게 운전한다. 오후 3시. 학교 시간. 학생들이 버스에 탄다. 시끄럽고 활기차다. 영수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짓는다. 저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겠지. 오후 3시 30분. 중앙병원 앞 정류장. 영수는 버스를 천천히 세운다. 문을 연다. 한 무리의 승객이 탄다. 그 중엔 익숙한 얼굴이 있다. 순간 영수의 심장이 멎는다. 딸 지혜다. 그리고 그녀 손을 잡고 있는 손녀 현서. 지혜야? 영수가 놀라 묻는다. 지혜는 아버지를 보며 웃는다. 아빠 깜짝이죠. 현서 병원 검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할아버지. 현서가 반갑게 외친다. 영수는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그래, 우리 현서. 할아버지 버스 타니까 좋지? 네, 할아버지 버스가 제일 좋아요. 승객들이 미소 짓는다. 따뜻한 순간이다. 지혜와 현서는 앞자리에 앉는다. 영수는 백미러로 그들을 본다. 딸의 얼굴, 손녀의 웃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오후 3시 42분. 갑자기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급정거한다. 영수는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는다. 하지만 늦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세상이 뒤집힌다. 유리 깨지는 소리, 비명,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음, 그리고 암흑.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린다. 영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다. 숨이 가쁘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꿈이었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린다. 너무나 생생한 꿈, 사고의 충격, 딸과 손녀의 비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한다. 세면대 앞에 선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다. 창백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 찬물로 얼굴을 씻는다. 정신을 차리려 애쓴다. 단지 악몽이었을 뿐이다. 현실이 아니다. 부엌으로 가자 순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 오늘 날씨 쌀쌀하대. 내복 챙겨 입어. 영수는 멈칫한다. 이 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어제 지혜 전화 왔었어. 다음 주에 현서 데리고 온대. 똑같은 말. 똑같은 순서. 영수는 식탁에 앉으며 아내를 본다. 순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푼다. 밥 한 공기, 김치찌개, 김구이, 계란말이,
기시감이 밀려온다. 현서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대. 요즘 자기 전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다나 봐. 영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린다. 이건 꿈에서 들었던 대화와 똑같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영수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선다. 주차장으로 향하며 깊게 숨을 쉰다. 그냥 우연이다. 매일 아침이 비슷한 거야. 차에 시동을 건다. 라디오가 켜진다. 11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현재 서울 도심 기온은 영하 2도. 11월 18일 수요일. 영수의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꿈속에서도 11월 18일이었다. 아니야. 단지 우연이야. 그는 차를 몰아 차고지로 향한다. 익숙한 길, 익숙한 신호등. 모든 것이 평소와 같다. 5시 10분. 차고지 도착. 버스 3472번. 영수는 운전석에 오른다. 모든 점검을 마치고 5시 30분에 출발한다. 첫 정류장. 신천역 3번 출구. 문을 연다. 60대 후반의 할머니가 오른다. 등이 굽고 걸음이 느린 그 할머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자리에 앉는다. 영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준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2번째 정류장, 3번째 정류장.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다. 아니,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다. 오전 7시. 출근 시간대. 만원 버스. 영수는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쓴다. 그냥 착각이야. 매일 아침이 비슷할 뿐이야. 오전 9시. 첫 휴식.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한다. 아내의 문자. 점심 도시락 냉장고에 있어. 꼭 먹어. 똑같은 문자. 영수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린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오전 11시. 편의점. 영수는 김밥 코너 앞에 선다. 평소대로라면 참치김밥을 살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고른다. 치즈김밥.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야 한다. 이 이상한 반복을 끊어야 한다. 오후 1시. 다시 운행. 영수는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한다.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핀다. 오후 3시. 학생들이 탄다. 시끄럽고 활기차다. 오후 3시 30분. 중앙병원 앞 정류장이 다가온다.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만약 꿈이 진짜라면 저기서 지혜와 현서가 탈 것이다. 버스를 세운다. 문을 연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딸 지혜와 손녀 현서. 아빠 깜짝이죠. 현서 병원 검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할아버지. 영수는 말문이 막힌다. 꿈이 아니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한데. 아니다. 괜찮아. 지혜와 현서가 앞자리에 앉는다. 영수는 그들을 백미러로 본다. 그리고 시계를 본다. 오후 3시 38분. 4분 후면 사고가 일어난다. 영수는 재빨리 결정을 내린다. 운행을 멈춰야 한다. 지금 당장. 그는 비상등을 켠다.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차량 고장으로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린다. 지혜가 놀라 아버지를 본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잠깐만 있어봐. 영수는 버스를 도로 옆에 세운다. 시동을 끈다. 숨을 헐떡인다. 시계를 본다. 3시 41분, 42분. 그는 앞 도로를 응시한다. 그리고 보았다. 승용차 한 대가 급정거하는 것을. 만약 자신이 계속 운전했다면 지금 그 차를 들이받았을 것이다. 영수는 온몸이 얼어붙는다. 꿈이 아니었다. 미래를 본 것이었다.
아빠, 지혜의 걱정 어린 목소리. 영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다. 아, 아니다. 이상 없다. 다시 출발할게. 그는 다시 시동을 건다. 버스를 조심스럽게 출발시킨다. 3시 45분. 사고 시간은 지났다. 안전하다. 오후 5시. 운행 종료. 영수는 차고지로 돌아온다. 버스에서 내려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긴다.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누가 믿겠는가? 자신도 믿기지 않는데.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연다. 순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일찍 왔네요? 밥 금방 돼요. 응. 영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교통사고 소식은 없다. 사고를 막은 것이다. 저녁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는다. 영수는 천장을 바라본다. 오늘은 정말 끝난 걸까? 내일 아침엔 다른 날이 오겠지. 그는 눈을 감는다. 피곤함이 밀려온다. 의식이 흐려진다. 그리고 삐삐삐삐. 알람 소리. 영수는 눈을 뜬다. 창밖은 아직 어둡다. 시계를 본다. 새벽 4시 30분. 아니야. 그는 급히 일어나 거실로 나간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본다. 11월 18일 수요일. 영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다시 같은 날이다. 부엌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늘 날씨 쌀쌀하대. 내복 챙겨 입어. 똑같은 아침, 똑같은 하루. 반복이 시작되었다. 영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복잡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시간이 되돌아간 건가? 아니면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건가? 여보, 정말 괜찮아요? 어제부터 안색이 안 좋은데.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는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다. 괜찮을 리 없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여보, 나 지금 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어라고? 영수는 서둘러 집을 나선다. 차에 시동을 걸고 차고지로 향한다. 라디오에선 똑같은 뉴스가 흘러나온다. 11월 18일 수요일. 세 번째 11월 18일. 영수는 운전하며 생각한다. 이 반복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고를 막으면 되는 건가? 어제 사고를 막았는데도 다시 반복됐다. 차고지에 도착해 버스에 오른다. 모든 것이 똑같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 첫 정류장에서 할머니가 탄다. 영수는 그녀를 본다. 정말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매일 같은 할머니가 타는 걸까? 감사합니다. 똑같은 목소리. 영수는 확신한다. 이건 반복이다. 완벽한 반복. 오전 운행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영수는 모든 정류장, 모든 승객을 기억한다. 어제 본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오후 3시 30분이 다가온다. 중앙병원 앞 정류장. 영수는 이번엔 다르게 해보기로 결심한다. 아예 이 정류장을 지나쳐버리는 것이다. 지혜와 현서가 타지 못하게. 버스가 정류장에 가까워진다. 영수는 속도를 유지한다.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려 한다. 하지만 갑자기 앞에 차가 끼어든다. 영수는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버스가 정확히 정류장 앞에 선다. 마치 운명처럼.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영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지혜와 현서가 오른다. 아빠, 할아버지. 영수는 할 말을 잃는다. 피할 수 없는 건가. 지혜와 현서가 앞자리에 앉는다.
영수는 백미러로 그들을 본다. 딸의 미소, 손녀의 웃음, 시계를 본다. 3시 38분, 4분 남았다. 영수는 어제처럼 비상등을 켠다. 죄송합니다. 차량 점검이 필요합니다. 승객들이 불평한다. 하지만 영수는 개의치 않는다. 버스를 세우고 시동을 끈다. 3시 42분. 앞에서 승용차가 급정거한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또 막았다. 오후 5시. 운행 종료. 영수는 집으로 돌아간다.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눕는다. 내일은 11월 19일이겠지. 눈을 감는다. 잠이 든다. 그리고 삐삐삐삐. 알람. 새벽 4시 30분. 영수는 눈물이 날 것 같다. 또다시 11월 18일 수요일. 4번째 반복. 이런 식으로 반복은 계속된다. 5번째 아침. 영수는 아예 출근하지 않기로 한다. 버스를 몰지 않으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순이에게 거짓말한다. 여보, 오늘 몸이 안 좋아. 회사에 연락해서 댁은 세워달라고 할게. 순이는 놀라며 이마에 손을 댄다. 열은 없는데. 어디가 아파요? 그냥 좀 어지러워. 하루 쉬면 괜찮을 거야. 영수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 TV를 보고 소파에 누워있고 창밖을 바라본다. 오후 3시 42분. 그 시간이 지나간다. 안전하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 무렵 순이가 심각한 얼굴로 다가온다. 여보, 지혜한테 전화 왔는데 영수의 심장이 멎는다. 지혜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버스 사고. 뭐, 영수는 벌떡 일어난다. 다른 버스. 당신 버스 아니고 다른 노선 버스였대요. 지혜랑 현서가 타고 있었는데 지금 병원에 있대요. 영수는 주저앉는다. 피할 수 없다. 자신이 운전하지 않아도 사고는 일어난다. 지혜와 현서는 오늘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운명이다. 눈을 감는다. 잠이 든다. 다시 알람. 새벽 4시 30분. 6번째 11월 18일. 영수는 이제 포기하지 않는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6번째 아침. 그는 다른 시도를 한다. 지혜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아빠. 지혜야, 오늘 외출하지 마라. 네, 왜요? 그냥 아빠 말 듣고 집에 있어. 현서도 데리고 나가지 말고.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무 일 없어. 그냥 오늘 하루만 집에 있어라. 응? 지혜는 어리둥절해한다. 알겠어요. 근데 현서 병원 검진 예약이 오늘인데. 취소해. 다음에 다시 잡으면 돼. 알겠어요, 아빠. 영수는 안도한다. 이렇게라도 막을 수 있다면. 오후 3시 30분. 중앙병원 앞 정류장. 버스 문이 열린다. 그리고 영수는 절망한다. 지혜와 현서가 오른다. 아빠, 결국 나왔어요. 현서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떼를 써서 불가능하다. 아무리 막아도 그들은 이 버스에 탄다.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영수는 그날도 사고를 막는다. 비상정차로. 그리고 또다시 잠들고 또다시 깨어난다. 7번째, 8번째, 9번째. 반복은 끝나지 않는다. 10번째 11월 18일 아침. 영수는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알람이 울리면 침착하게 일어나고 순이의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아침을 먹는다. 반복에 익숙해지고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10번째 시도에서 영수는 경로를 바꿔본다.
평소와 다른 길로 운행하는 것이다. 중앙병원을 아예 지나가지 않는 노선으로. 하지만 교통 통제 때문에 우회하게 되고 결국 중앙병원 앞을 지나게 된다. 지혜와 현서가 탄다. 운명은 교묘하다. 11번째 시도. 영수는 출발 시간을 30분 늦춘다. 첫 차를 놓친다. 하지만 회사에서 독촉 전화가 오고 결국 출발한다. 시간이 조정되어도 오후 3시 30분엔 정확히 중앙병원 앞에 있게 된다. 12번째 시도. 영수는 일부러 작은 접촉사고를 낸다. 버스를 수리소에 보내기 위해. 하지만 수리가 빨리 끝나고 다시 운행에 나선다. 그리고 역시 오후 3시 30분 중앙병원 앞. 20번째 시도. 영수는 지혜의 집에 찾아간다. 아침 일찍 차를 몰고 가서 딸에게 애원한다. 지혜야, 제발 오늘 외출하지 마라. 아빠가 이렇게 부탁한다. 지혜는 겁먹은 얼굴로 아버지를 본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말할 수 없어. 그냥 믿고 집에 있어줘. 하지만 영수가 떠난 뒤 현서가 갑자기 열이 난다. 지혜는 급히 병원에 데려간다. 그리고 그 버스를 탄다. 30번째 시도. 영수는 미쳐버릴 것 같다. 똑같은 아침을 30번 맞이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 사고를 일으킬 승용차 운전자를 찾아가는 것이다. 오전 중에 그 승용차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추적한다. 여러 번의 반복으로 영수는 패턴을 파악했다. 회색 소나타, 차번호 12가 3847점. 운전자는 30대 남성, 회사원으로 보인다. 영수는 그의 차 앞을 막아선다. 저기요. 운전자가 창문을 내린다. 네, 오늘 오후에 운전 조심하십시오.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운전자는 이상한 사람을 본 듯한 표정으로 창문을 올린다. 영수를 피해 차를 몬다. 하지만 소용없다. 오후 3시 42분. 그는 여전히 급정거한다. 40번째 시도. 영수는 지쳐간다. 40번의 같은 하루. 40번의 실패. 무엇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 지혜와 현서는 반드시 그 버스에 타고 사고는 반드시 일어날 뻔한다. 영수가 막지 않으면 정말 사고가 날까? 41번째 아침. 영수는 끔찍한 실험을 한다. 사고를 막지 않는 것이다. 오후 3시 30분. 지혜와 현서가 탄다. 영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평소처럼 운전한다. 3시 42분. 앞에 승용차가 급정거한다. 영수는 브레이크를 밟지만 늦는다. 쾅. 충격. 비명. 유리 깨지는 소리. 영수는 의식을 잃는다. 그리고 알람. 새벽 4시 30분. 다시 돌아왔다. 영수는 침대에서 몸을 떤다. 사고는 실제로 일어난다. 끔찍하게.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면 시간이 되돌아간다. 이것이 이 루프의 규칙이다. 영수는 사고를 막아야만 한다. 하지만 어떻게? 50번째 시도. 영수는 승객들에게 호소한다. 승객 여러분, 제발 들어주십시오. 오늘 오후 3시 42분에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제발 3시 30분 이전에 모두 하차해 주십시오. 승객들은 그를 미친 사람 보듯 한다. 몇몇은 회사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60번째 시도. 영수는 경찰에 신고한다. 오늘 오후 3시 42분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 대형 버스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예지몽을 꿨습니다. 네, 신고 감사합니다. 경찰은 믿지 않는다. 당연하다. 70번째 시도. 영수는 다른 각도로 접근한다. 도로 자체를 막는 것이다. 오후 3시쯤
그 도로에 가서 차를 일부러 세워놓는다. 교통 통제를 만든다. 하지만 경찰이 와서 차를 치우고 정확히 3시 30분에 도로가 다시 열린다. 지혜와 현서가 탄 버스가 지나간다. 80번째 시도. 영수는 지혜에게 모든 것을 말한다. 지혜야, 아빠 말 믿어줘. 아빠는 지금 같은 하루를 80번 반복하고 있어. 오늘 오후에 큰 사고가 일어나. 너와 현서가 다쳐. 지혜는 눈물을 흘린다. 아빠, 병원에 가봐요. 제발. 아무도 믿지 않는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영수는 혼자다. 90번째 11월 18일.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알람을 끄고 다시 눕는다.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 90번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순이가 방에 들어온다. 여보, 왜 안 일어나요? 출근 시간 지났어요. 오늘 안 갈 거야. 네, 아파요? 아니, 그냥 가기 싫어. 영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다. 순이는 당황해하며 방을 나간다. 하지만 오전 11시쯤 회사에서 전화가 온다. 댁은 기사가 없다. 영수가 나와야 한다. 결국 영수는 일어나서 출근한다. 늦게 시작했지만 신기하게도 오후 3시 30분엔 정확히 중앙병원 앞에 있게 된다. 운명의 장난. 100번째 시도에 가까워질수록 영수는 점점 무기력해진다. 매일 같은 라디오 뉴스, 매일 같은 아내의 말, 매일 같은 승객들, 매일 같은 운명. 바꿀 수 없다. 그는 단지 90번의 같은 하루를 사는 죄수일 뿐이다. 95번째 아침. 영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진다. 하하, 하하. 순이가 놀라 그를 본다. 여보, 아무것도 안 변해. 하하, 여보, 괜찮아요? 영수는 웃음을 멈추고 아내를 본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이다. 순이는 매일 이 표정을 짓는다. 95번 똑같은 표정.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이것이 95번째 아침이라는 것을. 영수만 안다. 영수만 기억한다. 괜찮아. 미안해. 97번째 시도. 영수는 포기한 듯 평소처럼 행동한다. 출근하고 버스를 몰고 승객을 태운다. 오후 3시 30분. 지혜와 현서가 탄다. 할아버지. 현서의 밝은 목소리. 영수는 손녀를 백미러로 본다. 순수한 미소. 아무것도 모르는 행복한 얼굴.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97번 이 아이를 봤다. 97번 이 미소를 봤다. 하지만 지킬 수 없다. 3시 42분. 영수는 이번에도 사고를 막는다. 비상정차로. 습관처럼. 99번째 아침. 영수는 거울 앞에 선다. 수척해진 얼굴. 눈 아래에 짙은 다크서클. 100번의 같은 하루를 사는 사람의 얼굴.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영수는 조금 다르게 행동한다. 평소보다 승객들에게 친절하다. 할머니가 타면 천천히 기다려주고 학생들에게 미소를 지어준다. 어차피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이 하루를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보자. 오후 3시 30분. 지혜와 현서. 아빠,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응, 오늘따라 날씨가 좋아서. 영수는 딸과 손녀를 본다. 사랑하는 사람들. 99번 만났지만 여전히 보고 싶다. 3시 42분이 다가온다. 영수는 생각한다. 만약 이번에 사고를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00번째 루프에서 끝나는 걸까?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까? 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준다. 앞에서 승용차가 급정거한다. 영수는 브레이크를 밟는다. 버스가 멈춘다. 사고 직전에
그는 포기할 수 없다. 99번을 견뎠는데 100번째를 포기할 순 없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다. 답이 없다는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차 안에서 운다. 99번의 반복, 99번의 실패. 내일은 100번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101번째, 200번째. 언제까지 이 지옥이 계속될까? 집에 도착해도 영수는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운전대에 이마를 대고 앉아 있다. 순이가 나와서 차창을 두드린다. 여보, 왜 안 들어와요? 영수는 창문을 내린다. 여보. 네. 나 힘들어. 순이는 놀라서 차문을 연다. 남편을 끌어안는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영수는 아내의 품에서 운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인데요? 하지만 영수는 말하지 않는다. 말해봐야 소용없다. 내일이면 순이도 이 기억을 잃을 것이다. 영수만 기억한다. 영수만 이 고통을 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한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100번째 루프. 내일은 뭔가 다를까?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그냥 똑같은 하루일까? 새벽 3시, 영수는 여전히 깨어 있다.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영수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제발 끝나게 해달라고. 삐삐삐삐. 알람. 100번째 11월 18일이 시작된다. 100번째 아침. 영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본다. 알람이 울리지만 끄지 않는다. 계속 울리게 둔다. 삐삐삐삐삐삐삐. 순이가 방에 들어와 알람을 끈다. 여보, 괜찮아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여보, 오늘이 100번째 같은 날이야. 누가 믿겠는가? 여보, 일어나요. 출근해야죠. 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로봇처럼. 감정 없이. 세면, 식사, 출근. 모든 것이 자동이다. 100번 반복한 동작들. 차고지에 도착해 버스에 오른다. 3472번. 영수의 감옥. 시동을 건다. 엔진이 울린다. 이 소리도 100번 들었다. 첫 정류장. 할머니가 탄다. 감사합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100번 들은 말. 버스를 몰며 영수는 생각한다. 100번째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마법이 풀릴까? 아니면 그냥 똑같을까? 오전이 지나간다. 똑같은 승객들, 똑같은 도로, 똑같은 신호등. 점심시간. 영수는 김밥을 사지 않는다. 식욕이 없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본다. 구름이 흘러간다. 저 구름도 매일 똑같을까? 아니면 매일 다를까? 영수는 알 수 없다. 오후가 온다. 3시 30분이 가까워진다. 영수의 심장이 빨라진다. 100번째. 무언가 달라질까? 중앙병원 앞 정류장. 버스가 선다. 문이 열린다. 그리고 지혜와 현서가 오른다. 100번째. 아빠, 할아버지. 똑같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 영수는 절망한다. 100번째에도 변하지 않는다. 운명은 그대로다. 지혜와 현서가 앞자리에 앉는다. 영수는 그들을 백미러로 본다. 현서가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든다. 밝은 미소. 영수는 참았던 감정이 무너진다. 눈물이 흐른다. 아빠, 우세요? 지혜가 놀라 묻는다. 영수는 재빨리 눈물을 닦는다. 아니, 바람이 들어와서. 거짓말이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겠는가. 버스를 출발시킨다.
3시 40분. 2분 남았다. 영수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린다. 100번을 막았다. 100번을 견뎠다. 하지만 이제 지쳤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3시 41분. 1분. 영수는 결정을 내린다. 이번엔 막지 않겠다. 100번째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차라리 사고를 당하자. 그리고 끝내자. 3시 42분. 앞에 승용차가 급정거한다. 영수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버스가 그대로 달린다. 뒤에서 지혜의 비명. 아빠. 충돌 직전. 영수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는다. 옆 차선으로. 버스가 승용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한다. 쾅. 하지만 옆 차선의 트럭과 부딪힌다. 엄청난 충격. 버스가 뒤집힌다. 유리가 깨진다. 비명이 들린다. 영수는 운전석에서 몸이 튕겨나간다. 심한 통증. 의식이 흐려진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혜가 현서를 안고 있는 모습. 그들은 무사하다. 영수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의식을 잃는다. 암흑. 고요.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의 정적. 그리고 삐삐삐삐. 알람? 영수는 눈을 뜬다. 천장이 보인다. 자신의 집 침실. 아니, 또 시계를 본다. 새벽 4시 30분. 달력을 본다. 11월 18일 수요일. 101번째. 영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운다. 끝이 없다. 정말 끝이 없다. 101번째 아침. 영수는 일어나지만 좀비처럼 움직인다. 순이가 뭐라 말하지만 듣지 않는다. 출근하고 버스를 몰고 승객을 태운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다. 3시 30분. 지혜와 현서. 3시 42분. 사고 직전. 영수는 막는다. 습관처럼. 저녁, 집, 침대에 눕는다. 잠든다. 102번째, 103번째, 104번째. 매일이 똑같다. 영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산다. 기계처럼. 110번째 아침. 영수는 거울을 본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다. 이 사람이 나인가? 110번에 같은 하루를 산 사람. 나는 누구지? 영수는 손으로 거울을 만진다. 차갑다. 그것만이 현실이다. 115번째 시도. 영수는 다시 한번 변화를 시도한다. 포기하지 않기로 한다. 115번을 견뎠다. 조금 더 견딜 수 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는 하루 동안 모든 것을 관찰한다. 모든 승객, 모든 차, 모든 신호등. 뭔가 놓친 것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120번째. 영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한다. 승객들에게 말을 건다. 오늘 날씨 좋죠? 어디 가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작은 대화들. 혹시 이것이 열쇠일까? 하지만 아니다. 125번째. 영수는 미쳐버릴 것 같다. 125번에 같은 하루.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그날 영수는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른다. 으아악. 승객들이 놀라 그를 본다. 영수는 개의치 않는다. 왜 나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늘을 향해 외친다. 대답은 없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린다. 무서워하며. 버스는 텅 빈다. 영수는 혼자 앉아 운다. 130번째 아침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온다. 알람은 울린다. 11월 18일은 계속된다. 135번째 11월 18일. 영수는 더 이상 인간 같지 않다. 말을 하지 않는다. 표정도 없다. 그냥 움직인다.
순이가 걱정하지만 그는 듣지 않는다. 출근, 운행, 사고 방지, 귀가, 수면, 반복. 140번째. 영수는 승객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이 아니다. 그저 반복되는 영상 속 인물들일 뿐. 145번째. 영수는 생각한다. 이것이 지옥인가? 죄를 지었나? 무슨 죄를? 평범하게 살았다. 버스나 몰고, 가족 사랑하고, 그게 전부였다. 왜 이런 벌을 받는가? 150번째 아침. 영수는 일어나지 않기로 한다. 순이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영수는 눈을 감은 채로 중얼거린다. 150번째야. 150번째. 뭐가 150번째예요? 여보, 병원 가요. 지금 당장. 순이가 119에 전화하려 한다. 영수는 그제야 일어난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리 없다. 하지만 그는 출근한다. 해야 한다. 어차피 피할 수 없으니. 155번째. 영수는 루프의 규칙을 다시 정리한다. 1점 매일 11월 18일이 반복된다. 2점 오후 3시 42분에 사고가 일어난다. 3점 사고를 막으면 하루가 끝나고 다시 반복된다. 4점 사고를 막지 않아도 다시 반복된다. 5점 무엇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 결론 탈출 불가능. 160번째. 영수는 지혜에게 편지를 쓴다. 하루 종일 앉아서 쓴다. 지혜에게. 아빠는 지금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 같은 하루가 160번 반복되고 있어. 너를 지키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구나. 미안하다.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사랑한다. 편지를 쓰고 나서 영수는 깨닫는다. 내일이면 이 편지도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이 리셋된다. 영수가 쓴 것, 한 것, 말한 것 모두 사라진다. 영수만 기억한다. 165번째. 영수는 하루 종일 딸과 손녀를 따라다닌다. 버스를 몰지 않는다. 회사를 그만둔다. 지혜의 집 앞에서 기다린다. 그들이 나오면 따라간다. 병원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그리고 본다. 그들이 다른 버스에 타는 것을. 그 버스도 사고를 당한다. 영수가 타지 않은 버스. 다른 기사가 모는 버스. 하지만 사고는 일어난다.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 170번째. 영수는 경찰서에 간다. 저를 가둬주십시오. 네. 제가 위험합니다.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발 저를 가둬주세요. 경찰은 영수를 정신병원으로 보낸다. 하지만 오후 3시 42분, 병원 창문을 통해 본다. 밖에서 버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지혜와 현서가 탄 버스. 영수는 창문을 두드린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막을 수 없다. 175번째. 영수는 포기한다. 완전히.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다. 집에만 있는다. 순이가 뭐라 해도, 회사에서 전화가 와도 무시한다. TV를 본다. 아무 생각 없이. 3시 42분이 지나간다. 어딘가에서 사고가 이뤄진다. 영수는 안다. 하지만 상관없다. 막을 수 없으니까. 180번째. 영수는 순이에게 묻는다. 여보, 나 지금 미쳤나?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는다. 무슨 소리예요? 왜 그래요? 여보, 180번이야. 180번째 같은 날이야. 여보, 병원 가요. 제발. 영수는 고개를 젓는다. 병원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날 밤, 순이는 남편을 안고 온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고통받는 것은 안다. 괜찮아질 거예요. 여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영수는 아내의 품에서 눈을 감는다. 괜찮아질까? 정말 괜찮아질까? 185번째. 영수는 다시 버스를 몬다. 이유는 모른다. 그냥 몸이 움직인다. 185번 반복한 루틴. 3시 30분. 지혜와 현서가 탄다. 영수는 그들을 본다. 185번 본 얼굴. 하지만 여전히 사랑스럽다. 할아버지, 오늘 왜 슬퍼 보여요? 현서가 묻는다. 영수는 미소 짓는다. 아니야. 할아버지 안 슬퍼. 거짓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다. 3시 42분. 영수는 사고를 막는다. 185번째. 습관이다. 190번째. 영수는 루프가 끝나는 조건을 다시 생각한다. 사고를 막는 것 아니다. 190번 막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사고를 당하는 것 아니다. 여러 번 당했지만 다시 돌아왔다. 그렇다면 무엇? 영수는 알 수 없다. 195번째. 영수는 지친다. 너무 지친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199번째 아침.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본다. 낯선 얼굴. 늙고 지친 얼굴. 한 번만 더. 200번째면 끝날까? 아니면 계속될까? 영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99번을 견뎠다. 하루만 더 견디자. 그날 영수는 평소처럼 출근한다. 버스를 몬다. 승객을 태운다. 3시 30분. 지혜와 현서. 할아버지. 우리 현서. 영수는 손녀를 안아준다. 199번째 포옹. 하지만 여전히 따뜻하다. 3시 42분. 사고 직전. 영수는 막는다. 199번째. 그리고 하루가 끝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생각한다. 내일은 200번째다. 뭔가 달라질까? 그는 모른다. 하지만 희망한다. 제발 끝나게 해달라고. 200번째 11월 18일. 영수는 눈을 뜬다. 알람 소리. 천장. 똑같은 아침. 하지만 뭔가 다르다. 영수는 일어나 거울을 본다. 그리고 멈춘다. 거울 속 자신의 손. 왼손이 희미하다. 투명하게 보인다. 영수는 손을 들어본다. 햇빛에 비춰본다. 손이 투명하다. 손가락 너머로 빛이 통과한다. 이게 뭐지? 영수는 당황한다. 200번의 루프 중 처음 있는 일이다. 다른 손을 본다. 오른손도 약간 투명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순이가 방에 들어온다. 여보, 왜 안 일어나? 순이는 남편을 보지만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왜 그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여보, 내 손 안 보여? 손이 왜요?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는다. 그녀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 영수만 본다. 자신의 몸이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야. 영수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한다. 차를 몰고 차고지로 가는 길.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본다. 얼굴도 약간 투명하다. 공포가 밀려온다. 이건 뭔가? 왜 투명해지는가? 차고지에 도착해 버스에 오른다. 운전석에 앉아 자신의 몸을 확인한다. 손, 팔, 다리 모두 약간씩 투명하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건다. 첫 차를 출발한다. 첫 정류장. 할머니가 오른다. 영수를 보지만 이상한 반응이 없다. 감사합니다. 평소처럼. 영수는 깨닫는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보지 못한다. 영수만 안다.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오전 운행 내내 영수는 자신의 몸을 계속 확인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투명해진다. 오전 9시.
휴식 시간. 영수는 화장실 거울을 본다. 얼굴이 희미하다. 마치 유령처럼. 나는 사라지고 있어. 공포와 동시에 이상한 깨달음이 온다. 이것이 루프의 끝인가? 200번째 사라지는 것인가? 오전 11시. 영수의 몸은 더욱 투명해진다. 손을 들면 뒤가 훤히 비친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보지 못하는 듯하다. 아니, 본다. 하지만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루프의 마법인가? 오후 1시. 영수는 거의 투명하다. 버스를 몰지만 자신의 손이 핸들을 잡고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다. 버스는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마치 영수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오후 3시. 30분 후면 지혜와 현서가 탈 시간이다. 영수는 불안하다. 이 상태로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3시 30분. 중앙병원 앞 정류장. 버스가 선다. 문이 열린다. 지혜와 현서가 오른다. 할아버지. 현서가 운전석을 본다. 그리고 멈춘다. 엄마. 할아버지가. 지혜도 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아빠 얼굴이. 그들이 본다. 200번의 루프 중 처음으로 그들이 영수의 이상함을 본다. 아빠, 왜 그래요? 투명해 보여. 영수는 백미러로 그들을 본다. 눈물이 흐른다. 지혜야. 아빠. 지혜가 앞으로 달려온다. 영수의 어깨를 잡는다. 그녀의 손이 영수의 몸을 통과한다. 아빠. 지혜가 비명을 지른다. 영수는 깨닫는다. 자신은 실체가 없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현서가 운다. 영수는 손녀를 보지만 안아줄 수 없다. 손이 통과할 뿐이다. 현서야. 할아버지는 말을 이을 수 없다. 그때 영수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오른다. 기억. 묻혀있던 기억. 200번의 루프 동안 잊고 있던 기억. 6개월 전 11월 18일 아침. 영수는 출근길이었다. 차를 몰고 차고지로 향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다. 쾅! 엄청난 충격. 영수의 차가 뒤집혔다. 유리가 깨지고 금속이 찌그러지고 영수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기억이 돌아온다. 영수는 운전석에서 몸을 떤다. 자신은 이미 죽었다. 6개월 전에. 그렇다면 이 200번의 루프는 아빠, 정신 차려요. 아빠. 지혜의 목소리가 멀게 들린다. 영수는 이제 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자신이 왜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지. 오후 3시 42분. 앞에 승용차가 급정거한다. 영수의 유령은 핸들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손이 통과한다. 버스는 그대로 달린다. 충돌을 향해. 안 돼. 영수는 소리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는 이미 유령이다. 실체가 없다. 버스는 승용차를 향해 달린다. 뒤에서 현서의 비명. 할아버지. 그 순간 영수는 깨닫는다. 자신이 200번 동안 한 일이 무엇인지. 사고를 막은 것이 아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한 것도 아니다. 단지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운전석에. 영수가 죽은 그날 대신 버스를 몬 것은 대리기사 박민호였다. 박민호는 초보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사고를 냈다. 37명의 승객이 죽었다. 그 중엔 지혜와 현서도 있었다. 영수의 유령은 그것을 막기 위해
200번의 루프를 산 것이다. 박민호 대신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 사고를 막기 위해. 하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사라진다.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다. 버스는 무인 상태다. 충돌까지 3초. 영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친다. 누구든지, 제발. 그 순간, 한 승객이 앞으로 뛰어온다. 젊은 남자. 그가 핸들을 잡는다.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버스가 멈춘다. 충돌 직전에 영수는 그 남자를 본다. 낯익은 얼굴. 박민호. 대리기사 박민호. 그는 오늘 승객으로 이 버스에 타고 있었다. 박민호가 핸들을 잡고 버스를 안전하게 세운다. 승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지혜가 현서를 안고 운다. 괜찮아. 괜찮아. 영수는 미소 짓는다. 드디어 200번 만에 사고를 막았다. 완전히 그의 몸이 빛으로 변한다. 투명함을 넘어 빛이 된다. 지혜가 그것을 본다. 아빠, 아빠. 영수는 딸을 본다. 마지막으로. 지혜야, 현서야, 사랑한다. 그리고 사라진다. 빛이 되어 빛 속에서 영수는 떠다닌다. 시간도 공간도 없는 곳. 그는 혼자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평화롭다. 200번의 루프가 끝났다. 사명을 완수했다. 영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50년의 인생. 평범한 삶이었다. 버스 기사로 25년. 아내와 28년. 딸 하나. 손녀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삶. 하지만 그에겐 소중했다. 그리고 마지막 200일. 아니, 200번의 같은 하루. 그것도 소중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견뎠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영수는 빛 속에서 미소 짓는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현실로 돌아온다. 버스 안. 박민호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 승객들은 놀라 웅성거린다. 무슨 일이에요? 기사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박민호는 당황한다. 저는 승객이었는데 핸들이 비어 있어서 경찰이 온다. 조사가 시작된다. CCTV를 확인한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 CCTV엔 영수가 찍히지 않았다. 운전석은 처음부터 비어 있었다. 버스는 무인으로 운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승객들은 모두 증언한다. 기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인사도 했어요. 할아버지 기사님이셨어요. 혼란이 가중된다. 지혜는 경찰에게 말한다. 제 아버지예요. 김영수. 이 노선의 기사셨어요. 경찰이 확인한다. 김영수 씨는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매일 출근하세요. 따님, 혹시 기억이... 경찰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지혜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때 지혜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오른다. 6개월 전. 병원. 의사의 말. 따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지혜는 울부짖었다. 아빠. 그 후 지혜는 기억을 잃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믿었다. 매일 아버지가 출근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통화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모두 환상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6개월 전에. 지혜는 버스 안에 주저앉는다. 아빠. 눈물이 흐른다. 현서가 엄마를 안는다. 엄마 괜찮아요? 현서야.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한다. 진실은 너무 아프다. 그날 밤, 지혜는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의 집. 순이가 문을 연다. 지혜야, 왜 이렇게 늦게? 왜 울어? 엄마. 지혜는 어머니를 안는다. 엄마. 아빠는. 순이는 딸을 쓰다듬는다. 알아. 엄마도 알아. 엄마도 알았어요? 응. 엄마도 알았어. 내 아빠는 6개월 전에 떠났어.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린다. 너도 힘들까봐. 내가 아빠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어머니와 딸은 안고 온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너무 아파서. 며칠 후, 지혜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는다. 6개월 만에 묘비에 새겨진 이름. 김영수, 1970-2024. 지혜는 무덤 앞에 앉는다.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잊고 살았어요. 바람이 분다. 하지만 아빠는 저를 잊지 않으셨죠. 계속 지켜보셨죠. 눈물이 떨어진다. 그날 버스에서 아빠를 봤어요. 투명해지는 아빠를. 아빠는 저와 현서를 지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혜는 울음을 참지 못한다.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날 밤, 지혜는 꿈을 꾼다. 아버지가 나온다. 버스 운전석에 앉아 미소 짓는 아버지. 아빠, 지혜가 달려간다. 영수는 딸을 본다. 지혜야. 아빠, 어디 가요? 다시 가는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이제 갈 시간이야. 싫어요. 가지 마세요. 아빠는 이미 갔어. 6개월 전에. 그럼 그동안은 뭐였어요? 영수는 미소 짓는다. 아빠가 너희에게 준 마지막 선물. 선물? 200번의 기회. 너와 현서를 지킬 기회. 지혜는 운다. 아빠, 너무 힘들었죠? 아니야. 행복했어. 너희를 볼 수 있어서. 영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꿈속에서는 닿는다. 지혜야, 엄마 잘 모시고. 네, 현서 잘 키우고. 네, 그리고 행복해라. 아빠 대신. 아빠, 영수는 버스 시동을 건다. 이제 가볼게. 아빠, 어디로 가요? 영수는 하늘을 가리킨다. 저 위로, 평화로운 곳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안녕, 내 딸. 아빠. 지혜는 손을 뻗는다. 하지만 버스는 멀어진다. 빛이 되어 사라진다. 지혜는 잠에서 깬다. 눈물이 뺨을 적신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롭다. 아버지는 떠났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다. 200번의 사랑, 200번의 희생. 그것이 아버지가 준 마지막 선물이다. 1년 후, 11월 18일, 지혜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는다. 매년 이날, 그녀는 이곳에 온다. 현서도 함께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현서가 무덤에 대고 말한다.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림 대회에서요. 지혜는 미소 짓는다. 현서는 할아버지를 기억한다. 투명해지던 그날의 할아버지를. 엄마, 할아버지 들어요? 응, 들으실 거야.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요. 현서는 무덤을 껴안는다. 지혜는 딸을 본다. 아버지가 지킨 아이. 200번의 루프로 지킨 생명. 현서야,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감사해요, 할아버지. 저를 지켜주셔서. 바람이 분다. 따뜻한 바람.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저녁, 지혜는 집으로 돌아간다. 어머니 순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순이는 김치찌개를 끓인다. 25년간 남편에게 해주던 음식. 이제는 딸과 손녀에게 해준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아빠 없이 사는 거. 순이는 잠시 멈춘다. 힘들지. 매일 힘들어. 미안해요. 왜 내가 미안해. 엄마는 괜찮아. 순이는 딸을 본다.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마지막까지 너희를 생각했지. 네. 엄마는 자랑스러워. 그런 사람과 살았던 게. 순이는 눈물을 닦는다. 그리고 너희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 지혜는 어머니를 안는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며칠 후, 지혜는 아버지가 일하던 버스 회사를 찾는다. 차고지. 많은 버스들이 서 있다. 그 중에 3472번. 아버지의 버스. 지혜는 버스에 다가간다. 문은 잠겨 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운전석.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 25년간. 그리고 200번의 루프 동안. 아빠. 지혜는 창문에 손을 댄다. 차갑다. 하지만 온기가 느껴진다. 아버지의 온기.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현서도 잘 크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아빠도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분다. 버스가 살짝 흔들린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그날 밤, 지혜는 일기를 쓴다. 아빠에게. 오늘 아빠의 버스를 보고 왔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아요. 아빠가 200번의 하루를 견딘 이유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현서의 할아버지여서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 우리는 잘 살 거예요. 아빠가 200번 지켜준 삶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아빠. 지혜. 일기를 덮는다. 창밖을 본다. 별이 빛난다. 저 별 중 하나가 아버지일까? 지혜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시간은 흐른다. 2년 후. 현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 학교에서 내 영웅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 현서는 버스를 그린다. 버스 운전석에 할아버지를 그린다. 선생님이 묻는다. 현서야, 이분은 누구니? 제 할아버지예요. 버스 기사셨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현서의 영웅이구나. 네.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지켜주셨어요. 현서는 그림에 글씨를 쓴다. 나의 영웅, 할아버지. 그 그림은 학교 복도에 전시된다. 지혜는 학교에 와서 그림을 본다. 눈물이 난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현서의 기억 속에, 지혜의 마음 속에, 순이의 사랑 속에. 5년 후, 순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지혜와 현서가 옆에 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순이는 많이 약해졌다. 나이도 있고 병도 있다. 곧 내 아빠를 만날 것 같구나.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순이는 미소 짓는다. 무섭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내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 위에서. 순이는 창밖을 본다. 여보, 당신, 보고 싶었어. 그날 밤, 순이는 평화롭게 눈을 감는다. 지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운다. 엄마, 아빠한테 잘 가세요. 순이의 장례식, 많은 사람이 온다. 영수를 기억하는 사람들, 함께 일했던 기사들,
버스를 탔던 승객들, 그리고 한 젊은 남자가 온다. 박민호. 조의를 표합니다. 지혜는 그를 본다. 감사합니다. 박민호는 영수의 영정을 본다.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대리로 버스를 몰던 날 사고가 날 뻔했어요. 박민호는 그날을 회상한다. 하지만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핸들을 잡게. 그게 이분이셨던 것 같아요. 박민호는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혜는 그의 어깨를 두드린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10년 후, 현서는 대학생이 된다. 미술을 전공한다. 졸업 작품으로 그림을 그린다. 제목은 200번의 아침. 그림은 버스를 그린 것이다. 운전석의 할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투명하다. 유령처럼. 하지만 미소 짓고 있다. 그림 아래 글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200번의 루프로 증명된 진실. 그림은 큰 상을 받는다. 전시회가 열린다. 많은 사람이 그림을 본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 전시회 개막식. 현서는 연설한다. 이 그림은 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범한 버스 기사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영웅이셨죠. 현서는 관객들을 본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도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200번의 같은 하루를 반복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수가 터진다. 지혜는 객석에서 박수치며 운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현서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지혜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는다. 아빠, 봤어요? 현서가 아빠 이야기로 그림을 그렸어요. 큰 상도 받았어요. 지혜는 무덤에 손을 댄다. 아빠, 감사해요. 200번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제 저도 할머니가 되었어요. 현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아빠의 증손주예요. 지혜는 미소 짓는다. 그 아이 이름을 영수라고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아빠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게요. 바람이 분다. 따뜻한 바람. 마치 포옹하는 것처럼. 지혜는 눈을 감는다. 사랑해요, 아빠. 영원히. 그리고 저 멀리 하늘 위, 평화로운 곳, 영수는 순이와 함께 있다. 둘은 구름 위에 앉아 지상을 내려다본다. 여보, 우리 딸 봐. 잘 크고 있어. 순이가 말한다. 영수는 미소 짓는다. 그래, 현서도 잘 컸고, 당신 덕분이에요. 200번 지켜줘서.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는다. 우리 딸들이니까. 둘은 하늘에서 미소 짓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영원히.